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자, 먼저 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를 먼저 알아보면, 자, 소화 효과. 다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소화 효과 같은 경우. 자, 먼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질식 효과가 있죠. 질식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냉각 효과, 그리고 피복 효과. 그러니까 결국 피복 효과 같은 경우도 결국 질식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질식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가장 주된 소화 효과는 바로 질식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식 효과, 가장 주된 소화 효과. 자, 이 냉각 효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 거기서 이제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이 냉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가장 주된 효과는 이 질식 효과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효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적응화제. 자, 적응화제를 보시면 이거를 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소화기에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소화설비에서 사용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소화설비. 자, 일단 이 소화기에서 사용할 때는 B급과 C급의 자, 적응력이 있고, 이제 소화설비에서 사용할 때는 바로 A급, 그다음 B급, C급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화기 같은 경우는 그 소화약제가 그 양이 되게 적기 때문에 A급 일반 화제에는 거의 소화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소화설비 같은 경우는 그 이산화탄소 그 소화약제들을 필요한 만큼 연결해서 이 배관으로 연결해 놓기 때문에 이 소화설비에서 사용할 때는 일반 화제에도 소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화기에서 사용할 때는 A급 화재에는 거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적응력이 없다고 보고, 이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큼은 A급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A급의 화재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적응 화재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성상. 자, 성상을 알아보면 대기압 상온에서 기체이며, 가스죠. 기체 상태이며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의 가스 비중은 1.51로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전 시간에 그거 했습니다. 그 증기 비중 할 때 보세요. 자, 증기 비중 할 때 이제 복습 차원을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증기 비중 할 때, 자, 공기의 분자량 29라고 했죠. 공기의 분자량 분의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였습니다. 44. 이걸 계산하면 1.51. 즉, 이산화탄소의 비중, 증기 비중이 1.51. 1.51이라는 것은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여기에 화재에 소화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다음 세 번째, 31도씨에서 액체와 증기가 동일한 밀도를 갖는다. 즉, 임계 온도가 31도씨라는 얘기입니다. 임계 온도가. 다음 네 번째로, 무색, 무취이며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다라는 이러한 성상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니까 암기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가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 자, 요거는 이제 산업기사에서 자주 출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그 다음에 불연성이다. 불에 잘 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바로 C급 전기 화재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다음 비전도성이다. 그다음 장시간 저장이 가능하다. 그다음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없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어떤 가연물에 뿌렸을 때 그 가연물이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 무색이고 무취이다. 자,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소화약제가 사용되는 이유들이 나열되어 있죠. 이것도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장단점. 다 똑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성상이나 뭐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나 뭐 이산화탄소의 소화 설비의 장단점이나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먼저 장점을 보시면 화재 진화했을 때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설비를 뿌렸을 때, 이산화탄소를 뿌렸을 때 가연물에 뿌렸을 때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 비중보다 커서, 즉 무거워서 신부 화재에도 적응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죠? A급 화재에도 가능성이 소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 세 번째, 증거 보존이 양호하여 화재 원인 조사가 쉽다.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 설비를 뿌리면 소화 후 잔유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화재 원인 조사에도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의 부도체로서 전기 절연성이 높다. 그래서 전기 화재에도 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값이 싸고 저장이 반영구적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기체로 방사되기 때문에 구석까지 잘 침투되어 소화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거죠. 기체이기 때문에. 그죠? 물은 액체로 방사되지만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기체로 방사되기 때문에 구석까지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기화 자멸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기화 자멸이 물만큼은 크지 않지만, 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화 자멸이 크기 때문에 냉각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냉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체 압력으로도 방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압력이 있어야 소화기에서 방사를 할 때 압력으로 이제 방사를 하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자체의 압력이 세기 때문에 다른 압력원이 없어도 스스로 방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단점을 보시면, 자, 소화 시에 공간 내의 산소 농도 저하로 인체의 질식이 우려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체가 됐을 때 약 1700배 정도로 팽창을 합니다. 자,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물만큼은 아니지만 그 기체 최적 팽창률이 534배가 됨으로써 상당히 부피가 커집니다. 방사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를 저하시켜서 사람들의 인체의 그 질식을 효과를 나타내주는 아주 안 좋은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그 다음에 질식을 주체로 함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방사할 때는 사람을 대피시킨 다음에 여기 방출을 해주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화약제의 방사 시 시야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앞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까맣게. 그 다음에 소화약제의 방출 시 기화됨으로 인체에 닿으면 동상이 우려된다.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기화자멸이 크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가 사람의 인체에 닿게 되면 아주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동상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사 시에는 소리가 크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자체 압력이 크기 때문에 한번 방사를 하게 되면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됩니다. 즉 총소리, 거의 총소리에 가까운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방사 시에 큰 소리가 난다는 아주 안 좋은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단점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적용 대상.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유리 화재에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전기 화재에도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연성 기체와 액체류를 취급하는 장소, 그죠? 가솔린 같은 경우, 휘발유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발전기나 변압기 등의 전기 설비에도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 박물관, 문서고 등 소화약제로 인한 오손이 문제되는 대상. 즉, 박물관에 화재가 났을 때 박물관에 있는 그 문화재가 소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써주는 겁니다. 이제 물을 써주면은 그 문화재가 다 소실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물관이나 이 문서고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주된 소화 작용으로 쓰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인화성 고체 위험물도 이산화탄소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자, 이산화탄소의 물성. 자, 이산화탄소의 물성은 총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승화점. B점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78.5도씨라는 거, 이 수치를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수치를. 그 다음에 임계온도. 임계온도는 31도씨. 그 다음에 삼중점. 이 삼중점이라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가 같이 공존하는 그 점이 삼중점인데 그 온도가 마이너스 56.3도씨라는 겁니다. 약
마이너스 57도씨 이렇게 수치들을 예, 기억을 해두세요. 이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충전비입니다. 충전비. 자, 이쪽에 자, 충전비. 자, 충전비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비체적. 이게 충전 비체적. 충전 비체적을 갖다가 충전비라고 해줍니다. 충전 비체적. 자, 그때 이 비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 밀도의 역수인데 비체적이 자, 밀도의 역수, 즉 밀도분의 1인 것인데 우리 그 예전 시간에 밀도라는 것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배웠었죠. 그죠?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것. 부피분의 자, 질량이라는 것. 그럼 여기에서 자, 충전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기 때문에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 아니라 이제 분모 분자가 바뀌어서 이제 충전 비체적은 바로 질량분의 부피가 된다는 거죠. 질량분의 부피. 자, 그 단위를 알아보면 이제 질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킬로그램 이렇게 써주시고, 부피 같은 경우는 리터로.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이게 충전비라는 것인데, 그 교재의 표를 보세요. 자, 기동 용기, 소화용 용기는 1.5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동 용기. 그러니까 소화기죠, 소화기. 자, 소화기로 사용되는 그 이산화탄소의 그 충전비가 자, 1.5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 1.5 이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산화탄소의 그 질량이 자, 질량이 예를 들어서, 자, 2kg 있다고 할게요. 2kg. 자, 그리고 그 용기, 소화 용기의 그 내적, 그 총 부피가 보시면, 소화 용기. 자, 소화 용기의 부피죠. 부피, 최적. 부피가, 자, 3리터라고 한다면, 자, 충전비가 얼마 되는 거죠? 충전비라는 것은 질량분의 부피, 즉, 질량분의 부피라고 했죠. 그럼 2kg 분의 3리터 해주면, 이게 바로 1.5가 딱 나오는 거예요. 1.5. 그래서 이 소화기로 사용할 때는 바로 충전비가 1.5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1.5 이상.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 값이 1.5 이상이 돼버리려면 소화 용기의 부피는 일정하다. 3리터로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때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낮추면 질량을 떨어뜨리면 그 충전비가 1.5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비는 이 소화 용기로 쓸 때는 1.5 이상이라는 거, 이 수치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1.5 이상을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충전비는 질량분의 부피라는 것.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CO2의 농도가 나오죠. CO2의 농도. 네 번째. 자, CO2의 농도. 여기서 CO2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질식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죠. 즉, 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그 산소의 농도를 낮춤으로써 바로 지식소화를 해주는 것인데 이 CO2 농도 구하는 공식이 자, 보시면 21분의 21 마이너스 O2. 그러니까 이 O2라는 것이 바로 산소 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곱하기 100. 퍼센트죠, 퍼센트. 자, CO2의 농도가 몇 퍼센트냐? 자, 어떤 말이냐면은, 만약에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를 15% 이하로 낮춰버리면 이게 지식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15%, 만약에 15%로 낮춘다. 그럴 때는 이 산소 농도에다가 15를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15를 대입해줘서 21분의 빼면 6이죠. 21분의 6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 값이 바로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 어떤 기준이 되는 산소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구하는 식이 바로 이 식이라는 거죠. 그죠? 21분의 21 마이너스 O2. 이 식 자체가 문제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만큼은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네요. 그죠? 이산화탄소 농도를 구하는 방식.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입니다. 네 번째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이게.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자, 일단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무엇이냐면 그 교재를 보실게요. 교재. 자, 대표적인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 계열이 탄화수소 분자에 포함된 수소 분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로겐 원소로 치환한 것을 할로겐 화물이라 한다. 그때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란 지방적 포화탄화수소 분자 중 수소 원자가 바로 불소, 그다음 염소, 그다음 취소, 옥소의 할로겐 원자로 치환되어 생성된 물질의 소화약제를 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방적 포화탄화수소, 즉, 자, 메탄 같은 경우가 자, CH4입니다. CH4. 이 CH4의 그 분자 구조를 보면 탄소 하나에 이런 식으로 수소 원자가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게 메탄의 이제 원자 구조가 되는데, 이 탄소와 수소 중에서 이 수소 원자를 할로겐 원소로 치환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할로겐 원소가 자주 보실 거예요. 할로겐 원소가 자, 불소가 있고, 그다음에 염소가 있고, 그다음에 브롬, 요오드. 자, 이 4가지 원소가 있는데 이 4가지 할로겐 원소로 치환, 즉 바꿔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수소 원자 대신에 할로겐 원소인 뭐 F, 자, F를 이렇게 치환시켜 주든가, 또 여기 이 수소 원자를 갖다가 할로겐 원소인 염소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그 할로겐 화합물을 이용한 소화약제가 바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메탄의 그 원자 구조를 갖다가 바꿔주는 거, 치환해주는 거죠. 어떤 걸로? 할로겐 원소로 치환시켜준 게 바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첫 번째, 자, 소화 효과. 자, 소화 효과로는 억제 효과. 그러니까 억제 효과라는 것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제 그 화제의 진행을 억제해 준다는 거죠. 부촉림 효과, 억제 효과가 있고, 그다음 질식 효과, 그리고 냉각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는 바로 억제 효과, 부촉매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주된 소화 효과다. 억제 효과, 즉 부촉매입니다. 부촉매. 그러니까 연쇄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거죠. 그죠? 연쇄 반응을 억제시켜준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적응 화재. 자, 그럼 어떤 화재에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를 쓸 수가 있냐? 바로 적응 화재로는 바로 BC급, 똑같습니다. 소화기로 쓸 때는 B급과 C급 화재에 쓸 수가 있고, 이제 소화 설비로 쓸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A, B, C급, 그러니까 일반 화재까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화기로 쓸 때랑 소화 설비에 쓸 때랑 다릅니다. 그죠? 적응 화재가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해 주시고,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특성. 자, 특성 보기세요. 특성. 첫 번째, 전기의 불량도체이다. 자, 전기의 불량도체라는 것은 바로 전기 절연성이 크다는 거죠. 즉 전기를 잘 흐르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도 어디에? 바로 C급 전기 화재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무색 투명이고 특이한 냄새가 난다. 다음 세 번째, 휘발성이 크고 부식 또는 손상의 우려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코올, 에테르에는 녹으나 물에 녹지 않는다. 즉 비수용성 물질이라는 거죠. 그죠? 비수용성 물질.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질식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화학적 부촉매 효과에 의한 연소 억제 작용이 뛰어나 소화 능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즉,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보다 약 3배 이상의 소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소화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가연성 액체 화재에 대해서 소화 속도가 매우 크다. 다음, 인체에 대한 독성이 심한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억제시킨다. 그죠? 아까 연소 억제.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했죠. 자, 다음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소화 후에 잔유물이 없다. 그 다음에 할론 104는 소화 효과도 약하고 독성도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할론 104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는 거죠. 독성도 강할 뿐더러 소화 효과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할론 2402는 에탄의 유도체이다. 자, 기억해 주세요. 에탄의 유도체이다. 자, 아까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메탄, 그죠? 메탄의 원자 구조를 변형한 건데 그 할론 2402 같은 경우는 에탄의 원자 구조를 분자 구조를 변형해서 만든 게 바로 그게 할론 2402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구비 조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증발 잔유물이 없어야 한다. 그죠? 아까 있었죠, 특징 중에. 그 다음에 기화되기 쉬워야 한다. 다음 저비점 물질이어야 되고 불연성이어야 한다. 이렇게 구비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명명법. 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인데, 자, 이쪽에 명명법.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방법인 겁니다. 방법.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가 할론 1301입니다. 할론 1301. 할론 1301이라는 자, 이런 소화약제를 가장 많이 쓰는데 그때 여기서 1301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1301. 자, 요 1. 자, 1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탄소의 원자수입니다. 탄소의 원자수. 그러니까 이 할론 1301 같은 경우는 탄소의 원자수가 몇 개라는 거죠? 원자수가 1개라는 겁니다. 1개. 탄소 원자수. 그 다음에 요 3. 자, 3이라는 것은 불소. 자, 불소의 원자수, 불소. 자, 불소의 원자수. 그 다음에 5는, 여기 세 번째 자리에는 바로 염소. 자, 염소의 원자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마지막에 있는 것은 브롬. 자, 브롬의 자, 원자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할론 1301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수 하나, 그다음 불소 3개, 염소는 없고 그다음에 브롬이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할론 1301의 화학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 화학식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죠. 화학식이기 때문에, 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암기하시기가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할론 1301, 즉 할로겐 화합물 같은 경우는 메탄의 유도체인데 자, 이런 식으로 C, 탄소 하나에 자, 수소 원자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4개가. 자, 이 중에서 탄소와 수소 중에서 이 수소 원자를 자, 치환을 할 건데 여기서 탄소 하나에다가 자, 불소가 3개입니다. 3개. 즉 불소가 3개라고 하는 것은 이 수소 원자 3개를 다 뭘로 바꾸냐면 불소로 F죠. 불소로 자, 이렇게 3개를 바꾸는 겁니다. 치환. 그리고 이 나머지 한 개는 브롬으로 치환하는 것이 치환. 이 수소를 자, 브롬으로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할론 1301의 자, 분자식은 뭐가 되냐? 다 나왔죠? C 그리고 F가 3개죠. CF3에 자, Br. 자,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할론 1301의 자, 분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시면 되는데 암기하시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이게 바로 유도가 되는 거죠. 이 식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CF3Br. 이게 바로 할론 1301의 자, 분자식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또 해볼게요. 자, 할론. 자, 1011.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분자식 더 암기하셔야 돼요. 할론 1011.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1이면 메탄의 유도체가 되는 거고, 앞에가 2면 에탄의 유도체가 되는 겁니다. 에탄.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할론이 뭐가 되는 거죠? 1. 탄소수가 하나. 그죠? 탄소 원자수가 하나.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게 뭐죠? 세 번째에 있는 게 염소. 그죠? 염소. 그 다음에 브롬 하나. 자, 보세요.
탄소의 원소에 자, 4개의 수소가 붙어 있습니다. 4개.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을. 자, 지금 두 번째 자리에는 지금 불소 원자인데 불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0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하나는 염소죠, 염소. 염소이기 때문에 여기 수소 원자 하나를 염소로 바꿔주는 거죠. 치환.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것은 브롬이죠, 브롬.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를 이렇게 브롬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할론 1011 같은 경우는 자, C에 자, 수소 원자가 아직 2개 있죠, 그죠? CH2 그리고 ClBr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할론 1011의 분자식이 되는 겁니다. 좀 특이한 것은 분자식에 이 수소 원자가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특이합니다. 할론 1011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할론 104. 할론 104. 그러니까 104인데 지금 원래는 4자리인데 여기 3자리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끝에 0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이 있다라고 간주하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자, 탄소 원자에 지금 4개의 수소가 붙어 있는데, 자, 여기 이미 4개 다 있죠, 4개. 이 4개가 뭡니까? 바로 염소 4개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분자식이 바로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자식이 탄소 하나에 그 수소가 다 치환이 돼서 염소 몇 개? 염소 4개로 치환이 된 거죠. 그럼 CCl4가 바로 할론 104의 분자식이 되는 거예요. 분자식.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C 탄소가 있고 네 자리에 전부 다 염소 4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야마탄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예. 구조를 잘 아시면 암기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론 1211. 시험에 다 나오는 거니까 지금 설명 드리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자, 할론 111 보시면 자, 이건 탄소고 뒤에 2개, 1개 몇 개예요? 4개죠, 4개 총 4개이기 때문에 수소는 없겠죠. 아까 할론 1011 같은 경우는 자, 탄소 뒤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가 2개 남아있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는 탄소 뒤에 4개가 있기 때문에 수소는 다 없어진다는 거죠. 수소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 바로 탄소 하나에 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게 플로르 F2. 그리고 요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게 염소 하나죠. Cl.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게 바로 브롬 Br.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자식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럼 다 구할 수 있으세요. 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론 240이. 자, 할론 240인데, 자, 이 할론 240이 같은 경우는 특이하죠. 어디가 특이하냐? 자, 아까 계속 할 때는 전부 다 앞에가 1이었는데, 자, 이렇게 1이었는데, 이번에는 1이 아니라 2예요, 2. 자, 2.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가 1인 경우에는 메탄의 유도체가 되는 것이고, 앞에가 2인 경우에는 에탄의 유도체가 됩니다. 에탄의 유도체.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분자 구조가 지금 탄소가 2개 있는 거예요, 2개. 탄소 2개가 있고, 이 탄소에 이런 식으로 수소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결합이 이렇게. 그러니까 탄소 2개에 수소 6개가 결합이 돼서 바로 에탄이라는 것이 C2H6이었죠. 그죠? 이게 바로 에탄의 분자식이었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수소가 6개 결합되어 있는데, 이 탄소 뒤쪽에 보니까 몇 개예요, 총? 4개, 2개니까 6개. 그럼 이 분자식에는 수소가 없겠죠. 다 치환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4개. 4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소가 4개가 지금 치환된 거예요. 불소가 4개. 그럼 여기 이 수소를, 자, 수소 4개. 이 수소 4개를 전부 다 이렇게 불소로 치환시켜주고,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이 마지막 자리에는 브롬이라고 했죠. 브롬. 자, 브롬이 요 2개. 브롬이 2개가 이런 식으로 자, 치환이 되는 거예요. 치환.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할론 240의 분자식은 탄소가 2개, 그리고 불소가 4개, 그리고 브롬이 2개, Br2. 이게 바로 할론 240의 분자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분자식 물어보는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분자식.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 일단 한론 1301과 한론 1211, 그 다음에 한론 2401을 비교한 것이 나오는데 먼저 자 소화 성능을 보시면 자 소화 성능, 즉 소화 능력이 뛰어난 것, 가장 뛰어난 것은 1301. 자 한론을 뺄게요. 한론 1301이 제일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론 1211 그리고 2402가 이제 이 세 가지 약제 중에서는 가장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소화 성능을 봤을 때. 그다음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독성이 심한 것이 바로 240이에요. 240이. 그러니까 소화 능력도 좋지도 않지만 독성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0은 잘 안 쓰는 거죠. 그죠? 독성은 240이가 제일 세요. 그다음에 1211 그리고 1301, 즉 한론 1301은 소화 능력도 좋지만 독성도 약하기 때문에 1301을 많이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역수예요. 반대, 그죠? 거꾸로. 그 다음에 오존 파괴지수. 오존층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존층 파괴지수. 자, 오존 파괴지수는 소화 성능과 또 똑같아요. 1301, 1211, 1301. 아니, 240이죠. 240. 자, 한론 1301 같은 경우는 소화 능력이 뛰어나요. 독성도 약해요. 하지만 오존 지수를 파괴하기 때문에,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단점이 생기는 거죠. 다 좋은데 오존 파괴 지수가 크기 때문에 1301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자, 이제 그다음에 한론 1211의 성질 나오죠? 이거는 그냥 눈으로 이제 보고 넘어가세요. 한론 1211의 성질. 약간 달콤한 냄새가 있다. 다음 전기의 전도성이 없고 공기보다 무겁다. 다음 증기압이 크지 않아서 휴대용 소화기로 사용한다. 다음 상온 상압에서 기체이며 무색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한론 1211인데 111에서 부식성이 큰 순서. 부식성이 큰 순서는 암기해 두셔야 돼요. 부식성이 큰 순서. 바로 알루미늄. 앞글자 한번 쓸게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청동, 그 다음 니켈, 그리고 구리. 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한론 11의 부식성이 가장 큰 순서는 알루미늄, 그 다음 청동, 니켈, 구리다. 이 순서 정도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론 1301의 성질. 자, 첫 번째, 소화 성능이 가장 좋다. 자, 한론 1301이 가장 뛰어나다고 했죠. 소화 성능이 1301. 그 다음에 독성이 가장 약하다. 그죠? 독성이 가장 약하다. 1301 같은 경우. 그 다음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높다. 그죠?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1301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비중은 공기의 약 5.17배이며 무색 무취의 비전도성이며 상온에서 기체이다. 자, 그리고 그 당구장 표시한 거 있죠? 한론 1301의 열분의 생성가스. 그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까지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분말 소화약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